그날 서울 마포구 한복판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매일같이 반복되던 평온한 일상 속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음모가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모두가 나이든 관리소장 한 사람을 무시했지만 결국 모든 상황을 끝낸 것도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도 바로 그였다. 지금 시작할 이 이야기는 평범한 아파트 관리소장의 놀라운 과거와 그가 숨겨온 정체, 그리고 조용히 벌어진 치열한 싸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눈을 뗄 수 없을 겁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구독하시면 평범한 일상 속 놀라운 반전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회색빛 외벽이 이력을 말해주는 듯한 건물들 사이로 새벽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던 시간이었다. 관리소 안작은 사무실, 낡은 책상 위로 정리된 서류들과 반쯤 마신 믹스커피 한 잔. 박 관리소장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65세,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단정히 빗어넘긴 채 새벽 6시에 출근해 저녁 6시까지 자리를 지켰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파트는 조금씩 낡아갔지만 그는 변함없이 있었다. 입주민들은 세대를 거듭하며 변해갔다. 젊은 부부들이 이사오고 아이들이 자라고 노부모들이 이별을 맞이하고 다시 새로운 얼굴들이 채워졌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변하지 않는 얼굴이 있었으니 바로 관리소의 그였다. 젊은 세대는 그를 나이든 소장 정도로만 여겼다. 길을 지나며 인사도 하지 않고 불만을 토로할 때는 마치 감정을 쏟아내듯 함부로 말하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그는 늘 조용히 듣고 조용히 문제를 해결했다. 아무런 감정 표현도 없이. 아파트 단지는 오랜 시간 같은 형태를 유지해왔다. 유치원, 초등학교, 작은 편의점과 상가가 있는 구조는 도시 재개발 붐 속에서도 유난히 고즈넉한 분위기를 지켰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세월에 비해 변하지 않는 풍경이었다. 관리소장이 현장 곳곳을 직접 발로 뛰며 유지해온 결과이기도 했다. 입주민 대표와의 관계는 냉랭했다. 대표는 바뀌어도 항상 목소리가 컸고 박 관리소장은 그저 말없이 따랐다. 주민회의에서도 그는 의견을 내기보다 다른 이들의 말을 듣고 필요한 부분만 기록할 뿐이었다. 누구도 그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관심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사람, 술이나 민원의 반응은 빠르지만 말수 적은 관리소장. 그것이 전부였다. 퇴근 후에도 그는 단지를 돌았다. 가로등 불빛을 점검하고 쓰레기 분리함 주변을 확인하고 아이들이 모래놀이한 곳을 정리했다. 누가 보든 말든 같은 루틴이었다. 어느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듯 눈에 띄지 않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가 의도한 감춰진 연극의 일부였다. 지하 주차장 천장 조명이 깜빡이는 것을 마지막으로 점검한 뒤 박 관리소장이 평소처럼 사무실로 돌아갔을 즈음 입주민 대표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대표의 말에 따르면 며칠 전부터 아파트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남성들이 단지를 어슬렁거리며 CCTV를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접근해 이 아파트에 매물이 있는지 물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동산 관계자일 거라 생각한 주민들도 이들의 행동이 반복되고 점점 대범해지자 점차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놀이터 근처 벤치에 몇 시간씩 앉아있는 낯선 얼굴,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말을 걸었다는 제보, 그리고 야간 시간대에도 나타난다는 목격담이 하나둘 늘어갔다. 박 관리소장은 그 소식을 들으며도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고 대수롭지 않게 부동산 업체일 겁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주민 대표는 다급했다. 지금 이 상황 방치하실 겁니까?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죠. 그 말에 박 관리소장은 한숨도 내쉬지 않은 채 서류를 정리하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의 태도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예견된 것처럼 침착했고 오히려 대표의 초조함만 더 부각됐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수상한 남자들은 여전히 단지 근처에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마치 단지의 내부를 분석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시선은 단순한 매물 확인 이상의 목적이 담겨 있는 듯 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선을 박 관리소장은 알고 있다는 듯 일부러 외면하고 있었다. 마치 어딘가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밤이 깊어질수록 아파트 단지는 고요해야 했지만 그날은 달랐다. 지하 주차장의 한 구석, 조명이 꺼진 통로에서 날카로운 고성이 울려 퍼졌다. 입주민 한 명이 괴한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받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에는 마스크를 쓴 남성 셋이 누군가의 어깨를 벽에 밀어붙이고 있는 장면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 쓰러진 채 몇 분간 움직이지 못했고 겨우 몸을 일으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차가운 말 한마디였다. 며칠 뒤에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교로 향하던 길에 검은 외투를 입은 낯선 남자가 따라오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 남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뒤를 몇 분간 쫓아갔다. 아이들의 부모는 공포에 휩싸였고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는 불안과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다. 입주민들은 더는 참지 못하고 박 관리소장의 사무실로 몰려갔다. 거기서 쏟아진 말은 비난과 분노였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계속 앉아만 계실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 괜찮다고 보십니까? 박 관리소장은 고개를 들어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차분하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깊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 입주민들은 더욱 화를 냈다.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다고요. 그 외침에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단지 밖으로 나갔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정자 근처에 서서 어둠 속을 응시하는 그의 모습은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이상하게 낯설었다. 마치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아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 그날 밤 박 관리소장은 혼자 단지 내 모든 CCTV를 돌려보았다. 과거 3개월치의 기록을 몇 시간 동안 다시 분석했다. 그의 눈동자는 스쳐 지나가는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때때로 정지 화면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듯 화면을 멈추고 되감기를 반복하며 메모를 남겼다. 그의 손놀림은 늙은 관리소장의 것이 아니라 치밀하고 정밀한 감식 전문가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른 새벽 고요하던 아파트에 굉음이 울렸다. 입주민 대표의 집 창문이 산산조각 났고 거실 한가운데엔 벽돌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그 벽돌에는 협박성 문장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팔아. 안 그러면 다친다. 그날 하루 단지 전체가 얼어붙었다. 어린아이들은 등교를 거부했고 몇몇 입주민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두려움은 눈처럼 쌓였다. 더는 누구도 이 사태를 단순한 우연으로 여기지 않았다. 공포의 실체는 곧 드러났다. 건설업체에서 고용한 조직 폭력배들이었다. 이들은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를 싼 값에 매입하려는 목적으로 입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험악한 외모의 이들이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맴돌았고 고의로 엘리베이터를 막아 서기도 했다. 주차장에는 칼자국 난 타이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관리사무소는 항의와 비난으로 가득했고 입주민 대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듯 두 손을 들었다. 그날 오후 긴급주민 회의가 열렸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오갔고 누군가는 울먹이며 이제 어쩌란 말이냐고 외쳤다. 모든 시선이 박 관리소장에게 향했다. 그 순간 회의장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다. 말없이 단상 앞에 섰고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술렁였다. 사람들은 도망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마저도 버린 거라고 여긴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도망치는 자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어떤 결심의 무게가 담긴 깊고 단단한 것이었다. 그 말 이후 그는 단지 어기로 향했고 아무도 그의 뒤를 따르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단지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늘 모습을 보이던 조직 폭력배들이 보이지 않았다. 벤치에 앉아있던 남자도 정문 근처를 맴돌던 그림자도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오전 9시 관리사무소 앞 CCTV 영상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건장한 남자 하나가 박 관리소장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형님. 몰라 뵈었습니다. 그 장면은 빠르게 단지 전체에 퍼졌다. 사람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들이 알고 있던 박 관리소장이 누구인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30년 전 국정원에서 활동한 전설적인 요원이었고 지금 무릎 꿇은 조직폭력배의 우두머리는 과거 해외 작전 중 그에게 생명을 구원받은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비밀은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다. 일부 입주민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박 관리소장은 여전히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얼굴로 관리사무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새로운 파문의 전조에 불과했다. 며칠 뒤 누군가의 제보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재건축 관련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 정보에는 아파트 지하 구조도와 함께 과거 군사기지와 연결되었던 비밀 통로가 포함돼 있었다. 소문은 순식간에 확산됐고 단지는 다시 불안에 빠졌다. 그러던 중 아파트 정화조실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장비를 설치하던 사람들이 붙잡혔다. 그들은 건설업체 소속이 아니었고 신분증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박 관리소장은 그 장면을 보자마자 얼굴에 미세한 변화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더 깊이 들어왔군요. 그가 조용히 입주민 대표와 일부 신뢰할 만한 인물들을 불러 작은 방에 모았다. 어둡고 습기 찬 창고 안, 먼지 덮인 오래된 서류함 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노란색 봉투였다. 거기엔 극비라는 단어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고 박 관리소장은 그것을 꺼내며 낮은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았다. 20년 전 박 관리소장은 퇴직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한 가지 임무를 부여받았다. 바로 이 아파트 단지 지하에 숨겨진 국가기밀 문서를 지키라는 것이었다. 이 문서는 냉전 시기 남북 간의 정치적 협상이 오고 가던 증거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심각한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었다. 오직 그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고 오직 그만이 그것을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최근
그 문서의 존재를 알게 된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건설업체는 단순한 부동산 투기 세력이 아니었다. 정보기관 출신 몇몇 인사들이 민간 기업으로 위장해 활동하며 이 정보를 손에 넣기 위한 재건축 프로젝트를 계획했던 것이다. 조직폭력배는 단지 도구였고 진짜 적은 그 배후에 있었다. 박 관리소장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 단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땅 아래 숨겨진 진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피로와 결연함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마다 지하실 입구 근처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감각을 되살리듯 땅의 떨림과 공기의 흐름까지 귀 기울이며 진짜 적이 움직이기 시작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가 흩뿌리던 어느 날 오후 고급 세단 한 대가 단지 정문 앞에 멈춰 섰다. 차량에서 내린 남자는 건조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고 이내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빗방울이 트렌치코트 자락을 적셔도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바로 건설업체의 회장이자 이번 사태의 실질적인 배후 인물이었다. 사무실 안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다. 회장은 느긋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직 이런 데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 던지는 조롱처럼 들렸다. 그러나 박 관리소장은 그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물끄러미 그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다. 상대가 말하기를 멈추게 하는 눈빛이었다. 회장은 말을 이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문서 넘기시죠. 이렇게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박 관리소장은 한 손으로 서랍을 열어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클릭 소리와 함께 흘러나온 건 불법 접촉과 협박, 그리고 뇌물 제한에 대한 생생한 대화였다. 목소리는 분명 회장의 것이었다. 당신들이 찾는 문서는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고 당신들의 모든 행위는 기록되었습니다. 박 관리소장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흔들림 없는 결단이 실려 있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이닥쳤다. 몇 명의 수사관들이 회장을 제압하며 수갑을 채웠다. 건설업체의 비리는 빠르게 밝혀졌다. 재건축을 명목으로 한 정보 탈취 계획, 조직 폭력배의 위협 공작, 그리고 일부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까지 모두 드러났다. 단지는 하루아침에 국가기관의 보호 아래 들어갔다.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여론은 분노로 끓어올랐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박 관리소장은 언론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다. 그는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에 돌아갔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날 새벽 또다시 단지를 돌기 시작했다. 입주민들은 이제 눈을 피하지 않았다. 과거 무심하게 지나쳤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조차 경례하듯 그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감사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처럼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다시 고요한 뒷골목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누구도 그를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도 그를 모른 척하지 않았다. 비가 완전히 그친 늦은 저녁, 단지 정문 근처에 CCTV 박스가 조용히 열렸다. 그 앞에 선 박 관리소장은 오래된 수첩을 꺼내 마지막 확인을 하고 있었다. 7자리 숫자로 된 암호를 입력하자 박스 뒷면이 밀려 올라갔고 그 안에는 오래된 강철 금고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손바닥만 한 이 금고는 과거 박 관리소장이 수십 년 전 공작 중 사용했던 무전 장치와 함께
단지 지하에서 꺼낸 문서 복사본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 그 문서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다. 며칠 전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것을 국방부 정보기록처로 이송했다. 박관리소장이 직접 동행했고 몇 명의 퇴직 요원이 묵묵히 그 과정을 도왔다. 운반 차량은 흔한 이삿짐 트럭이었고 그 안에 담긴 가방 하나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남은 마지막 조각이었다. 단지는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빴다. 외벽 보수 공사 점검을 하고 지하 배수관을 교체하며 입주민의 소소한 민원을 처리했다. 누군가는 이전보다 더 말을 걸었고 누군가는 술 한 잔을 건네기도 했지만 그는 대부분의 제안을 거절했다. 스스로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배운 적 없고 배워야 할 이유도 느낀 적 없었기 때문이다. 한밤중 단지 놀이터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감지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CCTV를 돌려본 그는 이내 조용히 화면을 정지시켰다. 화면에는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지하 출입구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무언가를 촬영하고 있었다.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한 무리의 조짐이었다. 그는 다이어리 한 페이지를 찢어 정리된 메모 옆에 세 문장을 적었다. 이들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아이디 카드 하나를 꺼내 들었다. 국정원 마크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고 그의 이름 옆엔 특수감시자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입주민들은 이제 그가 단순한 관리소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놀 때도 어른들이 분리수거를 할 때도 늘 그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관리소장은 단지의 평화만을 지키는 게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가장 은밀한 경계선에 서 있었다. 침묵 속에서, 그림자 뒤에서,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한 채로. 그리고 오늘도 그는 출근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늦게까지. 문이 열리고 커피 향이 퍼지며 또 하루가 시작됐다. 이제 이 단지엔 단 하나의 이름만 남았다. 박관리소장. 그 이름은 곧 신뢰였고 기억이었고 결코 모른 척할 수 없는 존재였다. 사건은 끝났지만 흔적은 단지 곳곳에 남아 있었다. 깨졌던 창문은 복구되었고 파손된 주차장 기둥도 새 페인트를 입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큰 충격, 바로 자신들이 매일 지나치던 노인의 숨겨진 과거와 그것이 단지 전체를 지켜내고 있었다는 진실이었다. 박관리소장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얼굴로 새벽 순찰을 돌았다.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며 말없이 고장난 엘리베이터 버튼을 교체하며 변함없는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제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입주민 대표는 먼저 다가와 고개 숙여 사과했고 몇몇 주민은 자신들의 무례했던 말을 기억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은 복도에서 그를 보면 두 손을 모아 인사했다. 젊은 부부들도 회의 때마다 박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며 그의 의견을 구했다. 그는 늘 짧고 조용하게 대답했고 주민들은 그 말 한마디에 안도했다. 단지는 다시 평화로워졌고 사람들은 잊지 않았다. 그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누군가 모든 걸 알고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지막 순간 박관리소장은 노트 한 권을 조용히 정리했다. 그 안에는 지난 20년간의 사건, 불만, 그리고 감사의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중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켰다. 그 누구도 몰랐지만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그 문장은 결코 과장된 수사가 아니었다. 도시는 계속 바뀌고 단지는 언젠가 다시 개발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누군가는 조용히 묻히듯 하지만 가장 깊이 서 있어야 한다. 박관리소장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벽에 남은 그늘처럼 분명했고 다시는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반전극이 아니다. 겉으로 평범해 보이는 사람의 진심과 그 진심이 지켜낸 평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중 누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 하지만 오늘 하루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조용한 인사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관리소장의 선택과 삶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일상의 영웅들에 대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